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년 3월 26일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명계의 반발이 약화되며 당내 일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다른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장동 의혹 등 사건의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서 개혁을 추진하는 강한 지도자입니다. 대장동 사건 등 모든 의혹을 정치적 탄압으로 봐야 합니다.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것도 그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의혹이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여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부동산 개혁, 기본소득, 공공의료 확충 등 서민을 위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가장 개혁적인 도지사로 평가받았고 지금도 국민을 위한 개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책들은 과도한 재정 지출을 초래하고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특히 기본소득 같은 정책은 재원 마련이 불가능에 가깝고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명백한 정치 탄압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야당 대표를 표적 삼아 과잉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정치 탄압이라뇨.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법원에서도 계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무죄 판결이 하나 나왔다고 해서 모든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의 혐의를 정치적으로 덮으려는 것 아닐까요? 대장동 개발 사업은 오히려 민간업자들의 과도한 이익을 막기 위해 이재명 대표가 추진한 공익환수 사업입니다. 당시 다른 지자체처럼 민간업자들에게 모든 이익을 넘겼다면 성남시는 단 1원도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걸 부패 사건이라고 몰아가는 건 정치적 공세 아닙니까? 그렇다면 화천대유 같은 특정 민간업자들은 수천억 원대의 초과 이익을 가져갔을까요? 결국 성남시가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는 게 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은 미래 복지의 필수적인 방향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통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도 활성화될 겁니다. 기본소득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도 현실성이 없어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세금을 더 걷지 않고선 불가능합니다. 결국 국민들의 부담만 커질 뿐이죠. 특히 조세 저항이 큰 한국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서 아쉽게 패배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도 민주당을 승리로 이끌었고 당내 개혁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친윤 정권의 독주를 견제할 유일한 대안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한 책임이 있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 당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민주당은 특정 인물 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는데 이재명 체제는 오히려 민주당을 사당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언제나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인입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지역화폐 확대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정책들은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실행 가능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본소득처럼 재원이 불분명한 정책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국민 지지율도 과거보다 하락세인데 민심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이재명 대표는 현실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제시하는 지도자입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실용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 협력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능력 있는 협상가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국제 경험이 부족하고 외교안보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대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과연 그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아왔지만 개인적으로는 청렴한 인물입니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에도 서민을 위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며 부정부패를 근절하려 했습니다. 그를 둘러싼 의혹들은 검찰과 정치권에 과장된 공세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도덕적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쪽 정치인들은 정말 깨끗합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만 집요하게 수사하는 것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의도를 가진 표적 수사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정치인은 정책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신뢰도 중요합니다. 여러 논란이 있는 인물이 계속해서 민주당을 이끄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야 합니다.